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월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방한한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국 관계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됐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 연결합니다. 이혜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투스크 총리를 반갑게 맞이하고 청와대 본관으로 안내했습니다. 방명록 서명과 기념 촬영 등이 이어졌는데요. 폴란드 총리의 양자 방문은 27년 만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돼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협력과 존중의 의미를 담아 폴란드 국기가 연상되는 흰색과 붉은색이 어우러진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확대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폴란드가 1989년 수교 이후 각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이어 폴란드는 EU 국가 중 교역 규모 5위입니다. 지난 2022년 442억 달러에 달하는 방산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이 대통령은 양국 간 방산 협력은 단순한 무기 판매에 그치지 않고 공동 생산과 기술 이전 등 폴란드 방산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의 강점이 호혜적 방식으로 시너지를 내고 양국 국민 간 유대와 우정은 더 깊어지도록 문화교육 협력을 강화하면 좋겠다고 말했고요. 아울러 투스크 총리의 이번 방한이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통상 리스크 대응과 함께 새로운 성장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호무역과 중동 긴장에 대응을 강화하고 개발금융과 FTA 확대 전략을 추진합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주재하고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 보호무역 확산과 지정학적 긴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대외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외 리스크 대응에 필요한 장벽을 쌓는 한편 통상 전략과 개발 금융 등 중장기 대응 기반인 풍차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미국의 301조 조사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섭니다.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우리 기업의 이익 보호에 나설 계획입니다.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관련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한국형 개발 금융도 추진합니다. 기존 공적 개발 원조에 더해 민간 자본을 활용한 투자와 보증, 지분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수단을 도입해 글로벌 사우스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중동 지역 긴장과 관련해 주요국들이 가격 안정과 수급 관리에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해외 파견 재경관 등을 중심으로 동향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인하와 비축유 방출 등 대응도 선제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신남방과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과의 FTA 네트워크를 확대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수출 기반을 넓히는 등 통상 전략도 강화합니다. FTA 지도를 신남방,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촘촘히 확대하여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겠습니다. 이날 함께 열린 대외경제협력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향후 3년간 연평균 3조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중기 운용 방향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AI와 디지털, 그린, 공급망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 개도국가의 상생 발전은 물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관세청은 이달 1일에서 10일 수출액이 25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는 152.5%, 석유 제품은 38.6% 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각각 63.8%, 24%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221억 달러로 12.7% 늘었고 무역 수지는 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비만, 여드름 치료제 등 의약품과
마스크 등 의약외품의 표시 광고 적정성을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은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1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사랑 휴가 지원 사업에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이른바 반값 여행 사업인데 개인은 최대 10만 원, 2명 이상 단체는 최대 2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 4월분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인기 속에 기존 지역은 5, 6월 여행 신청 재개를 준비하고 고창과 거창, 완도군 등 신규 지역도 사전 신청을 시작합니다. 지역별 신청 사이트는 관광공사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정책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회담에서는 방산, 첨단 기술 등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전남 완도의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관 2명이 숨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숨진 소방관의 용기와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통상 리스크 대응과 함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호무역과 중동 긴장에 대응을 강화하고 개발금융과 FTA 확대 전략을 추진합니다. 이달 10일까지 수출액이 25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7%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는 152.5%, 석유 제품은 38.6% 늘었습니다. 앞으로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 제한됩니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올해 1분기 바이오 의약품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2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